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프라임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혜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문화, 또 사회 문제 등을 아울러 연구하고 충북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해온 기관 하면 충북연구원을 또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창립 이후부터 그동안의 역사를 담은 충북연구원 30년사를 펴내고 한 세대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연구원 정초시 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북연구원은 충북도가 당면한 많은 과제들,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충북도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로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0년 5월 15일에 창립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창립을 했고 이후에 이제 대구, 경북 이런 연구기관들이 창립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영실이 있고 특별조직, 10개 특별조직이 있고 2개의 남북부 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연구원의 위치는 도청 뒤편 옛 중앙초등학교 바로 옆에 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약 900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 직원 한 16명 정도고요. 연구원 박사는 한 30명 정도입니다. 특별조직에 10개 특별조직에 50여 명의 직원이 있고 위촉 연구원들이 한 10명쯤 있어서 총 한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창립 이후에 충북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온 충북연구원이 3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역사와 행보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신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주년 기념 영상과 함께 최근에 또 충북연구원 30년사를 발간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1990년에 창립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가 30주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기념하는 그 충북연구원 30년사를 올해 발간한 그렇습니다. 셈인 네. 거죠. 그렇다면 30년사에는 어떤 내용을 좀 네. 담고 있나요? 우리 연구원 30년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충북의 30년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충북 발전의 역사는 결국 한국 그 사회 경제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지방 정부의 도정의 철학이나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저희 지방연구원은 도정이 제대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로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90년대 충북 경제연구소라고 시작했을 때는 정말 경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개발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네. 그 이후에 2011년에는 충북발전연구원으로 2016년도에는 이제 오늘날 충북연구원이라고 이름을 개칭했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처음에 90년도에 설립이 됐을 때는 주로 도청의 행정부지사가 원장을 겸직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전임연구원장이 이제 취임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제가 12대부터 14대 원장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9분의 원장이 역임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30년사 속에는 그동안 우리 이 연구 조직에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정책 제안들 그리고 대내 주요 행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 연구원 내 준비들 이런 상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30년사에도 뭐 그동안 충북연구원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성과를 내왔는지 뭐 자세하게 담겨 있을 테지만 자랑할 만한 뭐 대표적인 성과 같은 거 있으면 직접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구 성과라 말씀드리면 네. 2000년도에는 연구 성과가 39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157건의 연구 성과를 냈으니까 한 22년 동안에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99년도에 그 체인지 21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건 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해서 충북이 과연 뭘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특화 산업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이후에 또 기억나는 거는 아마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오송의 KTX역의 분기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에 공식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걸 저희 연구원에서 유치 논리라든지 앞으로 경제 파급 효과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거를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오송역 분기역은 장차 강호축으로 발전하는 이 어떤 정책 확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주 국제공항도 이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네. 이 국제공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2010년대 민선 5기에 들었었을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민선 5기의 슬로건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 네네. 이 장명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데서 탐을 많이 내서 2013년도에 네. 이걸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상표 등록된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산업으로 얘기하면 바이오 산업이고요. 태양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또 하나는 민선제 5기에 들어와서 영충호 시대를 열겠다는 영충호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강호축으로 이제 확장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제가 이제 이때 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입니다. 이때 와서 첫 과제가 4% 경제 실현을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이제 절박했냐면 2015년도에 도정의 신년 화두가 사즉생충이었습니다. 이 사즉생충은 죽으면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 사가 이 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4% 실현을 하면은 충북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4% 경제에 이제 올인하는 네네. 이런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많은 게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년 5월에 오창에 다목적 방사능 과속기를 유치하는데 많은 논리적 제공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 연구원의 대표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연구 범위도 좀 다양하게 바뀌어 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연구는 사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서 연구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충북경제연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경제연구소는 말 그대로 충북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낙후돼 있어서 이 특화 산업이 뭐뭐 하면 좋을까라는 아주 초보적 단계의 연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개발연구원 시대에는 이제 민선 이제 이 단체장 선거도 이제 시작되고 이런 즈음이라서 그때는 개발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이 아니라 이제 지자체가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라는 걸 연구했던 시대가 될 수 있고 2011년도에는 이제 발전연구원의 이름을 바꿨을 때는 이때는 경제 성장과 어떤 공정한 분배 이걸 양면을 다뤄야 되는 그 발전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제 제가 와서 이름을 충북연구원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네. 저희 연구원이 충북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 연구할 수 있다라는 네. 분야의 확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연구의 범위들은 결국은 이제 충북 도민들이 앞으로 가야 될 이 지향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네네. 결국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확장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원장님께서는 또 전국 시도 연구원장 중에 처음으로 3대째 원장 역임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책임감도 좀 크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3년입을 했는데 네. 이 전국 그 지방자치단체 시도연구원이 14개 있고 지방에서 출연해주는 기관 합치면 16개 기관이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3년임한 원장은 제가 처음입니다. 오. 그래서 네네. 그렇지만 3년임한 것이 제가 뭐 이렇게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건 절대로 탁월해서 아니고요. 그런 거죠, 원장님. 아마 이 충북이 음. 지금 막 성장하는 도입니다. 어. 성장한다는 얘기는 이 성장에 대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장통은 말 그대로 성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네네.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연구원을 저는 이 원장 개인이 경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집단지성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연구원을 경영할 거고 그렇지만 그 모든 책임은 원장이 져야 되는 그래서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사이 원장님이 이제 또 재직을 해 오시는 동안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가장 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충북하면 떠오르는 것이 3%입니다. 네네. 모든 경제 사회 지표가 참 묘하게도 3%에 다 귀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율, 도서관 비율, 이런 문화관광 비율까지 거의 3%입니다. 네. 그래서 충북은 3%가 숙명이다 이런 자조까지 있는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올려보겠다라는 것이 4% 경제 실현입니다. 네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맡은 임무는 이 어떤 이론적인 정책의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 케인즈 경제학을 이제 이론적 근거로 해서 한 거는 뭐 단순합니다. 총 수요를 어떻게 늘려서 그 공급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으니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쓰는데 수요를 늘리는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기업의 투자를 많이 촉진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이 지방 정부가 뭘 많이 해야 되는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약하니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 네네. 뭐 이런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서
이 혁신 전략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충북의 큰 경제적 토대, 이론적 기초는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됐다 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산업 분야에 신성장 동력 6대 산업, 그 다음에 이 미래 유망 산업 3대 산업을 선정을 해서 그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그 성장의 과실이 다른 분야까지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저희들이 이제 이 보고서에서 만든 게 가장 어렵고도 참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힘들었던 그런 추진했던 사업 네.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건 이제 이 과제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조금 단순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2017년도 말에 충북 미래비전 2040이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40년에 충북이 뭘 준비하면 좋을까,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40년이니까 앞으로 한 25년 후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집단 지성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연구진만 해도 거의 30여 명이 투입됐고, 외부 연구원도 한 13명, 자문형 38명, 그다음에 시군 실무기획단 31명, 그다음에 도민 비전단 해서 184명이 전부 투입돼서 연구한 프로젝트인데, 그때 저희들이 비전으로 선정한 것이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 젊은 충북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는데 네. 사실 그때 젊다는 것은 네. 연영생의 젊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뭘 개척하려는 의지, 네네. 이런 것을 포괄하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충북을 비전했고, 그다음에 이 공존, 그다음에 풍요, 개방, 이런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8대 아젠다 83개의 선도 과제, 네. 397개의 세부 과제를 발굴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2040년까지 충북의 큰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요. 또 하나를 꼽는다면은 우리 충북도연구원은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 종합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4차 도종합계획을 올해 2월 달에 완성을 해서 그걸 보고했는데, 여기에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네. 이 도종합계획을 완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충북연구원의 이런 노력들이 더불어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연구원의 정초시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충북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충북연구원에서도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최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네. 3월 11일 날 이제 팬데믹이 선언됐죠. 그렇게 되고 나서 현재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결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공급망이나 가치 사슬이 일시에 붕괴되고, 네. 그러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대면 산업 쪽에서 제일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제 특히 대면 서비스업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상대적으로 이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이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전에 비해서는 그 피해가 상당히 좀 작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피해는 컸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에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제 자체 보고서를 냈고 여기에는 그 코로나19가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올해 7월 달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북 도전 대전환 전략과 과제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로나19가 단순한 이런 감염병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 전반을 개혁해야 되는 이런 어떤 큰 시대적 숙제라고 생각하고 미래 사회 변화를 트렌드를 분석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 135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 회복 조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그 외에도 충북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다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서 이제 네네. 코로나 종식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런 시대적 상황과 이제 보조를 같이 하는 의미에서 현재 코로나를 통해서 피해를 본 굉장히 많은 계층인데 이 계층들을 어떻게 과연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지원 및 회복력을 마련하는 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큰 축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네네. 그 디지털 세계를 변화할 때 과연 어떤 분야는 이익을 보고 어떤 손해를 볼 텐데 이런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네.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 그 경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어떤 연구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 시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시군은 아시다시피 이 재정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많이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쓸 때 좀 저희들이 많이 도와줘서 효과적으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정책 과제도 수행하고 이런 일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자치단체 도를 포함해서 지역의 시군이 발전에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종의 뭔가 맞춤형 성과만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은 공공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기관이죠.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 요구를 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도나 시군의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용역이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공공성 훼손할 때 거기를 적극 지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이런 많은 논의를 통해서 좀 고쳐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기획과제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통해서 도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 과제들, 이슈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네. 충북의 행복 연구 이걸 한 5년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충북인의 행복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충북 지역 계량 경제 모형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할 때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충북 장소의 영혼 100년이라는 자체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거는 과연 한 50에서 60년 된 이 충북의 오래된 가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왜 장소의 중요성이 있는지 공동체가 그 가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연구했던 이런 기획 사업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충북연구원의 연구 방향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는 그 미래비전 2040을 할 때 핵심 가치로 설정했던 것이 공존과 풍요와 개방의 가치입니다. 네. 공존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계들과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풍요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까지 아우르는 이런 넓은 개념이고 네네. 개방은 충북이 이렇게 내륙에 폐쇄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저희들의 시선은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어떤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소통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들의 궁극적 목적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도민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도민들이 진실로 필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 연구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 인력 자체가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많은 전문가와 도민들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전부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충북연구원의 여러 조직들이 또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을 텐데 다양한 조직 가운데서 정 원장님 특별하게 좀 소개하고 싶은 조직이 있다면요? 네, 저희가 10개 특별 조직과 2개 분원이 있는데 네. 다른 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네네.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성장시켜야 될 조직 2개만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남북부 분원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북부 분원은 제천에, 남부 분원은 옥천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상근 인력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이제 이 비상근으로 가서 일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장차 이 남북부 분원을 좀 확대해서 이 남부와 북부 지역의 정책 수요를 제대로 찾아서 과제를 진행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충북화 연구소입니다. 이게 1990년대 개소가 됐는데 우리 시대의 특징이 우리가 왜 이런 성장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 담론이 내된 논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북화 연구소를 통해서 인문학적 연구를 좀 여기서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네. 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확대해 주고 싶은 좀 저희들의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이 이제 30년을 지나고 31년째가 됩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은 열린 공간입니다. 열린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을 토의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층 서재를 이음의 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음은 도민들의 생각을 잇고 네. 우리 충북의 역사를 잇기도 하고 또 지자체의 정책과 도민의 삶을 잇는 이런 이음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민들께서 오시면은 커피도 무료로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원이 도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연구로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연구원 정초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북연구원의 슬로건이 충북연구원의 현재가 충북의 미래입니다라고 하죠. 모두가 행복하고 또 누구나 살고 싶은 땅 충북을 위해서 충북연구원의 멋진 행보와 활약을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